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가장 걱정인 건 네 돈은 되니? 근데 이제 전화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심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돈은 잘 모르겠는데 사랑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만약에 사라지면 슬퍼해 줄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터무니 책방의 엄선이라고 합니다. 네, 책방지기로 있고요. 네, 저도 이제 서점학교 3기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오랜만에 와서 약간 뭐 친정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터무니 책방 자체가 지금 이제 4년차 된 책방인데요. 이제 뭐 그렇게 외부적으로 책방으로서의 단단한 입지를 가지고 있거나 뭐 굉장히 지속 가능한 책방의 세계를 열고 있는 그런 사례,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아니고, 저도 똑같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나름의 문화를 뭐 독자분들이라든지 손님분들에게 또 지역 사회에 함께 호흡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과 공간으로서 함께 파트너십 같은 느낌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저희 책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처음에 책방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을 진짜 해도 되는 것인가, 저의 모든 것들을 말아먹진 않을까, 네, 그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차차 그런 과정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는 이제 터무니 책방 책 공간이라고 불러요. 책방에 대한 간략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터무니 책방의 어떤 시작과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터무니만의 세계를 그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터무니 책방은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작가님도 계시고 그 기획자들도 있고, 네, 조금 여러 명에서 같이 멤버십으로 해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시장통의 4층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한눈에 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 네, 그래서 저기를 올라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길 가다가 들었어요. 이게 손님분들이 가시다가 여기 책방이 있네? 아이, 설마 없겠지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외져 있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제일 쌌거든요. 그리고 보시기에도 이렇게 약간 세모꼴돼서 뭔가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펼쳐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네, 이런 공간으로 꾸렸었어요. 저희는 독립 출판물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독립서점이고 또 예술가들이랑 어떤 활동가들, 기획자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전시, 그 갤러리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시도 지속적으로 전시하고 있고, 지역의 아이들이랑 어떤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그 공간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의왕에 굉장히 한적한 곳에 이사를 했어요. 지금은 나무도 굉장히 많고 새소리도 엄청 많이 나고, 지금 뭐 새가 둥지를 텄는데 알도 낳다가 새끼를 까서 날아가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고, 가끔 고라니도 나옵니다. 그래서 손님분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고라니가 마당 앞을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독립출판물이랑 뭐 커뮤니티 전시 이런 것들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1,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든 곳에 제가 있을 수 없다 보니까 다양한 문구들로 손님들한테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설명,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샘플책으로 맛보고, 작품 맛보고, 구매 후 완독, 난 멋진 독자, 계산은 위층, 편의군역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문구들을 통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호흡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터무니 책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터무니 책방이 어떤 씬에서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태도로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것 같아요. 앞에 했던 문구처럼 저희 책방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다루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의 책방이라니 정말 터무니없네요라는 이 강의의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서로의 터무니 되어주기,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 걸까? 네, 그리고 작가 같은 독자, 독자 같은 작가, 다 같은 작자. 네, 다 같은 작자.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그 사람들을 맞이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에 대한 저희의 어떤 카피라이팅인 거죠. 네, 첫 번째로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터무니 되어주기. 네, 사실 터무니 책방은 책방 이전에 예술 대안 공간으로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할 때 저도 책방 그 서점 학교에 들어왔던 거죠. 그 예술 공간 운영하면서 여기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공터라는 이름의 예술 공간으로 갤러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초대전, 기획전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커뮤니티도 하기도 했고, 주요 워크숍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터무니없이 책 만들기라는 책 만들기 수업을 거기서 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터무니 책방의 모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 만들기는 8주간의 과정을 겪고 나만의 책 만들기, 어떤 내용에서부터 형태까지, 책의 형태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자기 책 만들기 실험이었고요. 사실은 이런 책 만들기가 독립서점, 이런 독립출판 이런 게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수원은 굉장히 많이 잘 돼 있고 인천도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오픈할 당시에 안양, 의왕, 군포 이런 데는 거의 전무했었어요.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생기고 있지만, 그래서 나의 책을 만든다는 개념 자체도 그 지역에서는 많이 몰랐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 만들기를 해서 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그 이해도를 반면으로 자기 책을 만드는, 그리고 한 달 정도 전시를, 저는 갤러리도 같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외부의 초대전까지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전시도 하게 됐고요. 이 책 만들기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책 만들기를 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사건인데요. 이게 첫 번째 책 만들기를 했을 때 포스터였어요. 책 만들기 전시 포스터. 터무니없이 책 만들기 1기, 그리고 첫 장 펼치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전시를 보셨죠. 그 중에는 저희 누나의 딸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고 3개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조카가 저한테 갑자기 전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는 이게 몇 장, 그 그림 몇 장 가져와서 전시하겠거니 해가지고 저희 이제 워크숍하는 세미나 룸도 있거든요. 세미나 룸 하루 빌려서 그냥 전시를 하자라고 해서 왔는데, 얘가 책을 쓴 거예요. 3개월 동안 몇 권을 썼을까요? 3개월 동안 30권을 썼어요. 내가 3개월 동안 삼촌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작가란 놈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너는 30권을 썼구나. 봤는데 이게 또 그냥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엄청 단단해요, 내용들이. 자, 포스터 보실게요. 포스터 앞에 거랑 비슷하죠? 비슷하죠? 이거 포스터 만든 거예요. 그림책을 썼는데요. 이 내용들이
그냥 웃어 넘길 내용들이 아니에요. 시리즈물도 있고요. 보시죠. 1, 2, 3 시리즈물도 있고 뒤에 가격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 전시했던 것들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를 보시면 고슴도치 마을에서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양말을 입곤 했어요. 왜 양말을 입을까요? 찌르니까. 엄청나죠? 이 고슴도치 작업하는 제 친구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오빠 보여주지 마, 나 따라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이게 막 양말 빨래 널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인형극도 준비해 왔어요. 인형극도 준비해서 이렇게 인형극하고, 제가 첫 번째 그 책 만들기 전시를 열고 3개월 후에 이렇게 아이가 한 거를 보고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창작하는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이게 비단 책을 읽거나 책을 이렇게 즐기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까지 갔을 때 굉장히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함께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어서 아이들이랑 기획전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전도 좀 더 펼쳐냈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계기로 뭔가 책에 대해 좀 더 제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랑 책 만들기를 좀 더 하게 됐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경로당 어르신들이랑 책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하고 협력하는 다른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다른 작가, 청년 작가들이랑 같이 함께 어르신들이랑 반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석해서 함께 책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책 만들기 한다고 무심코 가니까 자기들은 바보라서 그런 거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밥 먹으러 올게요, 같이 밥 먹으러 올게요 하고선 이제 대화 나누면서 이야기를 끌어내고 책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르신들한테 일회용 카메라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 오게 해서 사진 촬영, 생애 처음으로 사진기를 받아보신 거예요. 자기 사진기를. 거의 대부분 85세에서 95세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종이학을 접으셨던 분의 내용들을 담아서 그 종이학을 다 펼쳐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샘골 낱말이라 그래서 샘골은 샘골 경로당이거든요. 그 어르신들의 말로 낱말 사전을 만들고 뭐 이런. 심신할매 주신 포크라고 적혀 있죠. 삼신할매 주신 포크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뭘까요? 삼신할매가 주신 포크. 손가락. 삼신할매가 주신 포크로 먹어 이러시는 거야. 삼신할매가 주신 포크가 뭔데요? 손가락으로 먹으라고.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었어요. 어르신들이랑 이게 책을 만들고 굿즈 상품들도 만들어서 텀블벅 올리고 판매까지 하고 그 판매금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냥 책을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공감해서 그걸 사고 그 어떻게 보면 내 책을 샀다는 건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내가 어떤 창작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라든지 혹은 그런 것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샀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창작만 하고 다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이 풀사이클의 창작의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가 책방이라고 생각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씬에 있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들 그리고 창작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곳, 그런 씬에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더더욱이 독립출판, 인디씬이죠. 이 출판의 인디씬에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고 무대에 올리고 판매하는 경험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게 전체 창작의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간을 꾸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책방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했던 지점이 뭐냐면
저는 서점이라고 하면 제 고정관념에 책이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고 또 그 책이 되게 순환이 빨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서점을 차린다고 했을 때. 근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계속 책을 내가 읽지도 않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거 나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저는 이제 책 공간이라는 개념을 마련을 한 거죠. 예. 물론 책방으로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다른 개념을 떠올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떠올랐거든요. 서점이라는 개념이 책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것 같이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 공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창작을 도모하는 공간이라고 정체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떤 서가는 그 책들을 손님들에게 전시하는 갤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게 서점을 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책 공간을 열 거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서점이 아니라 나는 책 공간을 운영할 거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70종의 책으로만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수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약 350종에서 400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많은 건 아니죠. 다른 서점에 가보면 훨씬 많은 책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저희 책방지기들이 소화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책들로만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독립출판물이 거의 70에서 80% 왜냐하면 이런 창작을 저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상출판물은 한 20에서 30%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점이라고 했을 때 70종의 책만 있으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서점이라고? 근데 나름의 어떤 무대를 만들어 놨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한 거죠. 나는 이제 한 권 한 권을 좀 더 성의껏 소개하는 그런 책 갤러리, 책 무대, 책 공간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공간을 할 거야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창작의 씬, 독립출판의 씬 이런 그런 씬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 걸까? 라는 질문이자 어떤 태도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답은 다 다를 것이고 저는 모든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행위에 이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면 조금 다양성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서점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 손님들이 올라오시잖아요. 4층 힘들게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막 땀 뻘뻘 흘리시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서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봐왔던 서점의 개념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도 저는 들었었어요. 무슨 책까지도 아는 것들로 있다. 막 비하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가볍게 던지신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자기 책 사고 싶은데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니까. 저는 이게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경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소한 문화일수록 굉장히 친절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낯선 문화이고 낯선 책의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비록 구매하진 않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을 때 이 문화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되게 멋져 보이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은 저희 책방은 물론 다른 책방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시고 꼭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세요. 너 이거 봐. 이거 좀 봐. 약간 이렇게 데리고 오시거든요. 되게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거 네. 아들 될 것 같대요. 네 인사하고 누구 될 것 같대요. 네 인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방 열기 전에 리서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서점이 저는 문우당 서림이었어요. 속초에 있는 문우당 서림. 거긴 되게 큰 서점인데요. 지역에서 그렇게 지지를 받는 서점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문우당 서림은 굉장히 지역에서 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동화 서점도 있지만 서운해할 것 같아서. 네. 저는 문우당 서림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섬세한 배려의 문구였어요. 공간 자체가 배려적이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다. 사람이 친절한 건 둘째 문제고 공간 자체가 친절하다라는 걸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어떻게 공간이 이렇게 친절할 수 있지? 그 문구에서부터 톤에서부터 배려가 너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이트를 많이 받아서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문우당 서림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안내 페이퍼거든요. 터무니 책방을 여행하는 터무니들을 위한 안내서. 책방을 오긴 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뭐 4층까지 화장실을 조용히 찾고 싶으신 분,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다녀야 될지 난감하신 분들, 와이파이가 궁금한데 물어보기 귀찮은 분들, 네, 공터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당황하신 분, 이름 바꿨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어떻게 호흡해야 될까? 나는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말 걸고 싶어 하시는 손님들도 있지만 말 걸고 싶지 않은 손님들도 있거든요. 그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저는 공간의 결에서 공간의 어떤 그 공간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도 해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4층이었을 때는 저 맨 끝에 있는 걸 입구에 놔뒀어요.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아우 막 힘들었는데 저 문구 때문에 참았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사한 곳도 왜 졌다고 했잖아요. 찾아오기 좀 힘들어요. 오시면 찾아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웰컴 웰컴. 네, 저 문구 때문에 한 번 더 기분이 좋게 들어오시죠. 터무니 책방은 4층이니까 힘내주세요.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책방 안에도 저희는 책의 큐레이션 카테고리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저희 책방지기들이 어떤 주제에 있어가지고 뭐 일상 이야기들, 뭐 만드는 창작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위험한 책들이라는 코너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의 안내들. 그리고 저희는 책 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이기 때문에 책의 소개도 저희는 책의 모든 책에 다 꽂아놔요. 입고되는 모든 책에 다 꽂아놓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책방에 입고하는 작가 입장에서 작가가 입고하면 내 책이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두 입장에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책이 소외되는 게 되게 미안한 거죠.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이게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다고 해서 소외되는 게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작가 입장에서도 둘이 똑같아요. 내 책이 책방에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런 작가 마음이 있는데, 책방은 이거 못 팔아줘서 어떡하지? 있거든요. 네, 그 두 마음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책을 손님들에게 잘 소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카페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책을 어떻게 여기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들 하나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적으로 친절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문자 입장에서 출근할 때마다 방문자 입장에서 어떤 게 잘못됐지, 어떤 게 어떻게 되지, 여기는 뭐가 더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수정하면서 섬세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섬세함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작가 입장에서 내가 입고하고 싶어지는 서점, 내 책을 잘 관리해주고 소개해주는 서점에 계속 입고를 할 거 아니에요? 메일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내 책을 소개하고 있고 정산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통을 하는 방식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책의 양질의 책들이 계속 입고되어야지, 제가 찾아가서 입고 문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작가님들이 입고 문의를 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것이 계속 순환되게 하려면 저는 책방 세계가 작가가 굉장히 중심에 있어야 된다. 작가를 잘 소개해주고 작가의 작품들을 안내를 해주는 것이 입고하고 싶어지는 책방을 만드는 게 지속적인 책방으로서의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맡기고 싶어하는 신뢰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술 기획도 하고 있고 이제 아트 작업도 하고 있고 책도 쓰고 뭐 갤러리도 운영하고 책방도 하고 카페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넌 도대체 뭐 하냐라고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가장 걱정인 건 네 돈은 되니? 근데 이제 전화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심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돈은 잘 모르겠는데 사랑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만약에 사라지면 슬퍼해 줄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제가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그 말이 뭐랄까 이렇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당장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구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꾸려가고 있구나라는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네, 독립출판 창작의 씬에서 우리는 섬세한 친절의 태도로 공간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뭘 할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들 사이에서 저는 그 책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책을 가장 유심 있게 보시는 분들을 보면 작가님들이 제일 유심 있게 봐요. 작가님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책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책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시고 또 탐독하시고 그러시죠. 그리고 또 가만 보면 그렇게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언젠가는 책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일단 서가 안에서는 모두가 독자인데 그 독자가 다시 자기의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 같았어요. 그래서 작가들은 되게 좋은 독자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독자는 되게 쓰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자기 창작을 하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책 공간이 읽고 쓰고 만드는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창작 매개자의 역할이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일단 서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책 만들기도 그렇게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같이 책을 만들어요. 실제 책을 만들고 이거를 저는 출판까지 안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출판사 안 하냐? 출판을 하지?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돼요. 다른 분들 책까지 내줄 수 있는 제 여력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은 여기까지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책 만들기도 좋은 책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 책들을 안 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창작자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이 책을 작품으로 끌고 가실 건지, 제가 대신 책 내줘서 책을 끌고 가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끌고 가실 거면 제가 어느 정도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책이 나오신 분들도 있고 입고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님 책이고요. 위의 책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이 순간이 바로 사람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책이에요. 저는 봐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네, 이런 책들도 있었고요. 네, 다양한 책들을 펴내고 있고 이분들이 실제 자기 창작을 경험을 하면
다른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딥하게 작품을 보는 눈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창작을 더 경험하신 분들은 더 좋은 독자가 되시고 그런 선순환의 구조가 마련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제일 유명한 커뮤니티인데요. 드로잉 월세방 세입자 클럽이라고요. 이거는 한 30분도 안 돼서 다 마감돼요. 막 문의가 막 오는데 드로잉 커뮤니티고요. 그냥 드로잉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540장을 그리는 커뮤니티예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가차 없고요. 드로잉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헝그리 정신으로 해야 된다. 소소한 성공, 사소한 작은 성공 필요 없다. 큰 성공이 요즘엔 더 중요하다. 작은 성공해서 뭐해? 큰 성공 한번 해야지. 라고 해서 540장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화 인터뷰 하거든요. 전화 인터뷰하면 웬만한 그 마음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어요. 꼭 하실 마음이 있으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엄포를 엄청 놓고 시작을 하지만 아직까지 낙오하신 분들은 없어요. 다 540장 하셔서 또 한 분은 540장 하면 진짜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걸 한 북으로 엮어가지고 그때 조금 20대 초반이신 분이었는데 이제 다 전시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취직했다고 이거 포트폴리오 내서 와 나한테 취직시켜줬다고 막 그러는 거야 가지고 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게 제가 이 터무니 책방이라는 것 자체는 터무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꽤나 그 대책 없는 말이지만 시작을 되게 쉽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행위에 더 집중된 말이에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행위 자체, 행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쉬울 수 있다는 취지예요. 540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로잉을 결론적으로만 가게 되면 좋은 그림만 그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을 늘려버리면 결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드로잉의 실험들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더 양적으로 흘러갔을 때 내가 발견되는 터무니없는 것들 속에서 소재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로 다음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매개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540장을 지나고 나서 그 소재들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엮어서 책을 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이 전시만 오셔서 보시면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540장 그려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분도 참여해서 전시하시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 날이 되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진짜 밀리거든요. 이게 저는 정산을 딱 3번만 받아요. 월세 내는 거니까 한 달에 180장, 한 달에 180장, 마지막 180장, 그래서 540장. 이게 저희는 터무니 책방에 오면 무언가 이렇게 내가 작가가 될 수도 있어라는 동기부여를 받는 곳이었으면 싶은 거죠. 작가가 독자가 되는 곳이면서도 독자가 앞으로의 작가로 응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는 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자극이 필요하거나 할 때 방문할 수 있고 독자분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끈을 놓지 않도록 방문하셨을 때 그런 톤들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초대전이라든지 뭐 기획전 그리고 주제전 그리고 뭐 지역사회에 같이 함께하는 뭐 공연들 같은 경우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예. 터무니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작가 그룹에 어떤 축사할 때 썼었던 말이거든요. 이런 창작을 만들어가는 작가들의 길이 조금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배 골물 걸 아니까 힘들 걸 아니까
그런데 그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죠. 터무니없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조금의 터무니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작품 그리고 활동들 그것이 조금 기댈 수 있는 터무니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터무니없는 작가들의 영감의 공간 그리고 그들의 무대 그리고 읽고 쓰고 만드는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창작 매개자 그게 우리의 역할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요즘 시대의 책방이라니. 네. 지속 가능한 책방지기 되기. 무엇보다 책방지기가 중요합니다. 압류. 네, 중요합니다. 그 책방을 내가 책방을 하고 싶어 해서 바로 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난 언젠가는 책방을 할 거야. 언젠가는 책방 서점을 열고 싶어. 여러 그 시간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이때야라고 생각해서 책방 혹은 이제 이런 공간을 꾸리시려고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의 어떤 가치관, 철학,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떤 그 자본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되는 자기 스스로가 산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내가 할 수 있는 일터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와닿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떤 그 하고 싶은 작업이라든지 무언가가 생겼을 때 스스로 되뇌이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방을, 서점을 또 예쁜 공간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간을 즐기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예쁜 운동화를 갖고 싶고 내가 어떤 뭐 하나의 뭐 책을 내는 경험을 해보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글을 쓰고 싶느냐, 내가 책을 읽고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좋아하느냐. 저는 이제 책방을 왜 열어요? 라는 질문보다는 책방 열면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훨씬 많이 생각나면 그 공간이 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공간이 마련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서점이라는 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서점은 못할 것 같아. 내가 하고자 했던 공간은 그래 책 공간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책방을 열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를 칼로 물 베듯이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면 저도 책방에 이게 출판사분들이라든지 오게 되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이 시는 누가 돈을 버는가? 작가도 돈을 못 벌고 출판사도 돈을 못 벌고 서점도 돈을 못 벌고 독자는 돈을 내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신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존재를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되느냐, 어떻게 더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딩이라든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일가견이 있는데 책방은 의미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예요. 의미 빼고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거죠. 그래서 나름의 방법들을 되게 강구해야 되는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방지기의 동기부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입이 되지 않고서는 유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손님 입장, 독자 입장에서는 잘 운영되는 서점을 가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책방지기가 자꾸 다른 것들을 하게 되면 책방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책방을 운영할 때 저도 이제 창작자니까 사실 드로잉 월세방 그리고 뭐 책 만들기 그리고 전시 그리고 책 소개 이런 것들이 저의 창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월세방도 저도 늘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는 이제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장을 그렸죠? 엄청 많이 했죠. 예. 자료들이 엄청 많아졌죠. 저도 꾸역꾸역 들어가서 하거든요. 책 만들기도 제가 하나씩 다 스토리텔링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어내고 전시들도 그렇게 하고 책 소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하면서 저도 내 본분에 그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이 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리고 특정 문화 안에서 이 나름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저를 계속해서 이 책방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책방이 잘 굴러가려면 기성 출판물이 많아야 돼. 뭐 커뮤니티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뭐 카페를 수익을 많이 늘려야 돼. 여러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내 기준에서 잡지 않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나는 처음에 돈을 생각해서 책방을 차리지 않았는데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하긴 해요. 되게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서점 학교 3기 때 가장 인상적으로 여태까지 남아있던 말이 뭐냐면요.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책 만들기가 너무 잘 되는데 수업이 제가 책 만들기 수업을 하는 게 너무 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부에서 수업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가서 수업을 해달라. 여기 가서 수업을 해달라. 그쪽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정작 제 공간에 있는데 수업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열면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걸로 책방을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책 만들기 수업이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하면 정작 제가 하려고 하는 거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쭤봤더니 그거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외부에 있는 것을 끊어라. 끊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주면 여기서는 100%를 주던지 내 거를 만들지 않고 자꾸 외부로 돌다 보면 그냥 이 안에 내 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밖에 있는 것들을 서서히 끊고 이 내부 거를 당장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에서 오면 한 50 정도만 주고 여기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베리에이션을 해서 수업을 밖으로 하고 정통성 있는 거는 저희 책방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방이라는 공간이라는 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것 같아서 그런 일들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장치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5km 북스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도 처음에 자기는 그림을 그릴 줄 몰랐다. 근데 드로잉 수업을 열고 자기가 드로잉 수업을 듣고 드로잉을 그리기 시작했고 글 쓰는 것도 수업 열고 자기가 글 수업 듣고 글 쓰기 시작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공간 그리고 그걸 함께 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만드는 그런 공간이 저는 그래도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책방지기가 지속할 수 있는 길이지 않나? 계속 서비스만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네. 터무니 책방이 유튜브를 오픈했습니다. 네, 유튜브를 오픈했는데 뭐 이렇게 수익을 생각한 거 전혀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되게 말 이런 것들 잘 못하는데 엄청난 용기를 냈어요. 진짜 엄청난 용기를 내서 같이 함께 해주겠다는 감독님이 계셔서 편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독립 출판과 이런 독립 인디 문화와
이 독립서점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그리고 터무니 이야기들을 조금씩 소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도 정리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터무니 책방 이렇게 검색하면 유튜브에는 전무해요. 근데 유튜브에도 나왔으면 싶은 거예요. 저는 뭔가 있었으면 싶은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얼굴 자르고 했어요. 처음에 사람 얼굴이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감독님 그냥 풀샷으로 갑시다 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시선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감독님 안 되겠어요. 자릅시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 터무니없는 노트라고 해가지고 노트 만드는 영상들도 하고 저희 책방에 대한 소개 그리고 독립출판물에 대한 것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자는 거였어요. 저는 지속 가능하면 제일 좋지만 저는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 책방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늘 판단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들 기억 속에 그리고 어떤 곳 속에서 터무니 책방이 남아야 한다면 왜 남아야 될까? 어떤 의미로서 남아야 될까? 그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하나하나의 책방이 있어야 하는 그리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 가지 않나 싶어요. 이제 하루하루 사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부여와 동기부여 없으면 금방 소진되고 내가 뭘 위해서 시작했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책방은 그런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방지기의 의미의 가치가.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책방지기가 갖고 싶은 책방이 아니라 책방지기가 하고 싶은 책방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밌게 출근하는 길이 즐겁게 그런 책방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컨셉이 좀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 문화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명확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컨셉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 이제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좀 컨셉을 정할 때 좀 도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점이면 책을 읽는 습관, 내가 책을 읽는 습관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책을 읽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자기에서부터 시작되면은 컨셉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브랜딩을 입히는 건 그건 전문가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책방을 진짜 너무 하고 싶고 책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인터뷰 몇 번만 해도 사실 그 컨셉이 나와요. 인터뷰 몇 번만 해도 그럼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이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네요. 이게 이 공간에선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으세요? 그 소개 글을 한번 써보실래요? 그리고 아니면은 가상으로 한번 공간을 꾸려보실래요? 가상으로? 아니면 책 수업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이렇게 먼저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컨셉은 나온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책방의 틀이죠. 아까 말씀드린 내가 뭐 진짜 고전을 굉장히 탐독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고전 중심의 어떤 책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하게 책을 읽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방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저는 대부분 책방지기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들은 누군가 줬을 때 고갈되기 마련이거든요. 지속할 수 없어요. 저도 좋은 브랜딩 줘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거 안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디자인만 이쁘게 나온 컨셉은 그거는 지속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있는 핵심들을 발견하는 게 더 먼저지 않나 생각해요.
강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책방지기니 혼자서 꾸리는 곳이 아니라 여러 크루분들이랑 같이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운영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뭐 협동작업인지 아니면 그룹 형태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예술 공간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기획사를 창업을 했어요. 저하고 친구하고 둘이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간의 형태가 이제 예술 공간이었고, 제가 주로 책 작업을 하고 있고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책방으로, 예술 공간을 책방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다른 저희 모 기업의 대표님은 교육 사업 쪽으로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술 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책방지기는 저하고 다른 작가분 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작가분인데 그림책 작가님, 조 작가님이라고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오래됐어요, 같이 한지.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카페 같은 경우는 카페 매니저님으로 계시고요. 그렇게 협업 같이 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 프로젝트마다 만났던 이제 예술가분들, 작가분들 이제 만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랑 그때 협업하게 되죠. 전시 제안을 하기도 하고. 기존에 생각하던 책방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완전히 빠져서 들었거든요. 네, 너무 신기한데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약간 실험적인 것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 만들기 같은 것도 되게 책방에서 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드로잉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 어떻게 실험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약간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을 거라거나 아니면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류의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드림 월세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책방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그럼 드로잉 모임을 만들자. 커뮤니티. 근데 그냥 일반 드로잉 모임을 하면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요즘 뭐가 필요하지? 하루에 하나 그리는 거는 너무 많아. 그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래, 헝그리 정신이 요즘 시대엔 부족해. 그러면 이게 숨에 턱 찰 때까지 하는 걸 만들자. 근데 이게 안 모이면 저는 책 만들기도 그랬고 처음은 무조건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사례가 없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사실. 처음 하나 만드는데 사람들이 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중심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을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 모임도 하는데 터무니없는 시인들이라고 그냥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시 모임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받지도 않고 오고 싶으신 분만 오세요. 그냥 퇴근길에 생각나면 오시고 다음 주에 안 와도 무관합니다. 이런 모임을 그냥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임을 갈 때 등록하고 하는 거 싫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고 싶지만 내일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등록하고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 시 모임인데 되게 유연하고 편하게 와서 하고 싶은 거. 그럼 누가 사람이 올까? 나라도 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었어요. 사람 별로 안 왔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은 또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은 손님이 그게 오지 않지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음에는 한번 해봐야지. 또 이번에 못했는데 다음에 한번 해봐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그분들 그냥 보기만 했던 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게 되지 한두 번 하고서는 사실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냥 프로토타입이라도 파일럿으로 돌려보는 거는 굉장히 강추합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깜짝깜짝 놀라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사실 강의하는 잠깐 짬을 내서 한번 봤는데 그 책방계 백종원 선생님 같은 느낌의 체인처럼 두 군데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정말 지금 시대에 정말 터무니없는 일인데, 네, 두 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에 사실은 당황을 하면서 그 계기가 됐거나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개포에도 있고요. 지금 의왕에 있는데요. 의왕이 이제 본점이고요. 개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다가 만났던 파트너가 있어요. 그 파트너 분이 저희 책방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주셨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 공간이 하나 는다는 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엄청난 리스크고 제가 매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강의가 책방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방지기가 거기 상주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한 명의 책방지기를 고용하려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드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수시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위에는 그 송커피라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요. 밑에 지하에서 책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약간 무인처럼 있기는 해요. 근데 위에서 카페에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같이 운영을 하는 파트너십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송커피 사장님들이랑 저희 터무니 책방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네, 그래서 저기 의왕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뵙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점점 협업자들이 많아지시고 그랬을 때 갈등도 있을 거고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중점을 두는 포인트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조율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조율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감사한 게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하셨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톤은 뭐 지켜야 될 것들, 뭐 우려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을 굉장히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냥 다 물어봐요. 그냥 저한테 그냥 아예 전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분들이셔가지고 네. 조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제가 얘기하는 입장이지 그분들 같은 게 너무 착하시죠. 네. 네.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시려고 하고 최대한 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세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세계의 그림을 그 사람이 동의하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주도권을 갖거든요. 저는 조율도 하지만 사실 타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그거면 안 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세계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워딩으로 만들고 그걸 시각화하고 네, 보여주는 거. 그 오늘 말씀해주신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그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들었는데 작가님께서는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로는 참 그렇게 하면 된다 쉽게 하지만 작가님도 이제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터무니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작가님이 구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과정을 좀 질문이 이상할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어디서 얻는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찾는 게 어려운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하고 싶은 것과 갖고 싶은 건 다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방을 열지 않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내가 원래 했던 그림을 저는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하나라도 발견이 돼야 그게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것은 실제 내가 글을 써보던, 내가 실제 책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보던, 아니면 실제 클래스를 운영을 해보던, 무언가 창작 혹은 행동,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발견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그게 없으면 갖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돈 있으면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카페 운영하면서 돈 있어 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운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갖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거기 운영하면서 할 사람인 건지 본인에게 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작가를 하고 싶지만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책 쓰는 것을 좋아하는지 글 쓰는 걸 좋아하는지 이건 다르다는 거죠. 책 한 권 쓰는 작가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어요. 저는 그걸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 책 쓰긴 굉장히 쉽지만 그거를 내 글쓰기로 계속 이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실제로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글 쓰는 거, 작품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작가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책 한 권을 통해서 작가의 타이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이라고 해서 한다면 그거에 만족한다 그러면 글 쓰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되게 어려운 지점이지만 저는 그런 활동 그런 걸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도 작가님을 지금도 겪고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는 뜬금없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요. 근래에 가장 하고 있는 고민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래 가장 하고 있는 고민이요. 네,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제 작업을 하고 싶은 고민이 제일 커요. 책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정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전시를 했어요. 제가 작년이 이제 불혹이 돼서 전시를 했거든요. 불혹이 됐는데 작품 하나 못 내면 내가 작가라는 스스로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야만 내가 이 책방을 계속 운영한다는 정체성이 확립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또 쌓아온 건 많은데 이것도 그래서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창작을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이 책방 생태계에서 나도 작가로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죠. 이 전체 생태계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들은 어떻게 또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사실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험하는 형태의 어떤 창작자 분이시라고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걸 그냥 시도해 보는 걸 더 중점을 두시는 건지,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나 무언가를 만들어 갈 때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사실 보장이나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 계속 이제 어떤 마음속 안에 허들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완성,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어떤 완성보다 좀 더 실행을 되는 걸 더 중점을 두시는지, 아니면 그걸 물론 같이 갖고 가시겠지만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실험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내 동기부여가 무엇이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해서 그게 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면은 뭐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를 떠나서 결과가, 저는 그래서 뭘 하나를 열어도 최소 3번 이상은 하자. 한 번에는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누구도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번 해도 손님들이 그렇게 바로 하지 않아요. 좀 보고 있다가 이런 게 있네? 다음에 할까? 놓쳤네? 그 다음에 할까? 그러니까 최소 3번 이상은 꾸준히 해야지만 사실 열매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하고 없어지면 내 노하우도 별로 쌓이지 않을 뿐더러 의미 있는 족적이 남지가 않아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뭐 성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책 만들기를 열었는데 1명 왔고 아무도 안 왔고, 그다음에 뭐 3명 왔고, 뭐 1명 왔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그걸 만들어 가면서 많은 것들이 쌓였을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실 다른 걸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쌓였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봐서 이런 것들을 다시 어레인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동기부여일 것 같고요. 그 동기부여로 3번, 4번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가면 충분히 더 이걸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 들어요. 이제 서점학교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터무니 책방지기도 하시고 작가기도 하시니까 서점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서점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자, 뭐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뭐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한 문장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이 사회 속에서 책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 저도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군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군가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난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누군가에게 미루기만 하기에는 나도 그걸 못하겠는데 그럼 누군가가 하게 바라는 것도 되게 오만한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든 그래도 내가 해보고 나서 아무도 안 생기면 그래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사회에서 책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지역사회 구성원 안에서 조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곳을 운영하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뭐 힘들다는 말은 사실 누구나 다 하니까요. 어려운 거 다 누구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